안녕하십니까. 이 플라톤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한 번에 그냥 하더니 플라톤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죠. 플라톤 안에 소크라테스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담겨 있고, 그렇죠. 가장 골격이 되는 것들을 소크라테스한테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톤은 기록이 남아 있죠.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 의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국가하고 교육을 다 볼까 했는데 이제 국가만 보려고 해요. 국가를 보면 교육은 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면이 있고, 이 국가에서 중요한 것이 정의라 이거예요. 정의, 정의. 그리고 이 정의 반대편에는 정의롭지 못함이 있고, 그 정의롭지 못함의 그 핵심은 그 그리스 말로 휘브리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만이나 광기나 지나침이나 절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은 드라마에 그 비극적인 드라마 많죠. 그리스. 이게 이제 귀족의 어떤 불행을 다룬 건데 그게 귀족의 오만함, 피그리스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그려졌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플라톤이 보기에는 음, 플라톤이 소피스트 중에서 누구하고 가장 첨예하게 어, 정신적으로 대립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트라시마코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가장 중요한데 우선 이 제가 전에 한번 말했던 것 중에서 덕, 아레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레타라고 하는 것은 뭐뭐 다음, 가지고 있는 걸 잘 뭐뭐답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기에, 테크닉 할 때.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 어, 이 두 개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어 근데 굉장히 이제 관념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단 한번 그걸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그 정리를 할게요. 통치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국가가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가 왜 강자의 이익이 아닌지 보편적인 것인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되는 명제가 이런 거예요. 진짜 통치자라면 보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리스에서 저번 편인가 저저번 편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금도 세금이 아닌 기금이었고, 그리고 그 권력자가 뭐 엄청난 그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무보수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깨지면서 이제 아테네가 엉망이 된 건데, 그때 당대 상황의 걱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수를 받는 게 아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진정한 무엇, 진정한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정의가 뭐냐? 진정한 정의는 그 자체가 되게 그 뭐랄까, 그 자체로 보수도 받지 않고 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뭐 다음을 잘 펼쳐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막 능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피스트리 본 그 현실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념적으로나마 이래야 한다는 거지. 사실은 도덕적인 요청인 거죠. 왜냐면 우리 생각에 통치자가 보수를 안 받고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막 자기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하고 이게 그 잘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뭐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의를 추구하고 또 세 번째는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레테, 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강자들이 막 행복을 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덕을 잘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자님 말씀 같은 플라톤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를 막 능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덕 자체가 행복이고, 이 덕 자체가 행복이라는 게 소크라테스 얘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실제로 그 사회에서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에 그렇게 양보를 한다고 해도,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지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플라톤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최소한 정의롭게 보이는 것이 요 사회 내에서 유리하다 이거야. 이익이 된다, 자기에게.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덕을 뭐 펼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플라톤 말씀이 아니라, 부정의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어,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플라톤의 반대쪽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피스트라든지.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 이후의 소피스트들의 생각을 지금 얘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반박을.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다시 재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라톤 입장에서는. 이 분업, 아까 말했던 아레테, 다음, 그리고 테크네, 뭘 잘하는 것 있죠. 이것이, 이 사회는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전체 시민이 행복한 것이 진짜 유리한 거라 이거야. 진정 유리한 거다 이거. 아까 말했듯이 그 사회의 정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가 좀 필요하다. 이 소피스트의 생각에 내가 이제 일침을 가하는 거죠. 분업화가 되어 있다. 통치자가 있고 피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생산자가 있고, 뭐 수호자가 있고, 뭐 저 통치자가 있고 한데, 자신의 덕에 맞는 것들을 해내고 전체가 정의로우면은 시민 전체가 행복해진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그 소피스트리 말했던 유리하기 위해서,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 정의의 껍데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각각이 기능을 하면서 조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이제 교과서에서 이 배 쪽 욕망, 절제, 그리고 요 심장 쪽 그 용기, 그다음 요 머리 쪽 지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플라톤은 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본이 된다. 모든 계층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용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절제 용기 지혜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거예요. 그때 당시 폴리스 상황에서는 전쟁의 와중에 늘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뭐랄까, 통치해 나갈 지혜로운 자들이 없었기에 개판이 되고 소피스들이 판치고, 그 사회 속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조화될 때 정의롭다 이거죠. 그 정의로우면, 진짜 정의로우면은 진짜 전체가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마치 그 대우주와 소우주 이렇게 연결짓는 그런 방식의 생각들 있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각 개인에게도 아까 말했듯이 이런 욕구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통일적으로 이제 돼야 된다. 정의롭게. 사실 욕구와 지혜는 이제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순이 된다고. 모순. 그리고 이제 그 영혼, 지금 제가 머리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영혼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정의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그 플라톤하고 조금 갈린단 말이죠. 소크라테스에겐 영혼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당신의 영혼을 돌보라. 너 자신을 알라. 당신의 영혼을 돌보라. 근데 플라톤이 되면은 그 영혼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정의,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사회와 시기, 그렇게 이제 정의에 대해서 진짜 정의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체를 좀 볼 건데, 정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 뭐 귀족정, 과도정, 민주정, 참주정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이런 것들과 이상국가를 좀 대립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상국가의 핵은 뭐냐면은 최선자들이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사람들이. 이 이상국가가 무너지면은 처음엔 어떤 상태가 되냐? 물론 이게 뭐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무너지면 귀족정이 되는 것은 최선자가 아닌, 이를테면 귀족들 세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선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세습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귀족정이 되면은 이제 그 귀족들의 기계만 남는 거예요. 군사적인 부분만. 그게 이제 귀족정이라고 이 사람은 봤어요. 그럼 과도정이 되면은 그나마 이제 그 기계도 사라지고 물욕만 남는 거예요. 물욕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군사력도 약하고 막 그 마치 아테네가 겪었던 그 모습들 있죠. 역사적인 모습들. 플라톤이 살았던 시기에, 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기에 그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이 되면은 우중, 중구정치, 우중, 그리고 방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우중들이, 방종한 우중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참주정이 뭐냐면은 요즘 말로 파시즘인 거예요. 이건 뭐냐? 야심가와 우중의 결합. 그러니까는 야심가가 우중들을 선동을 하는 거죠. 이게 파시즘. 참주 정치. 참주가 이제 맨 나중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우중과 함께. 이 사람이 그 봐왔던 그 역사 속에서의 아테네 모습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정체에.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어쨌든 중요시 여겼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란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 그 다음 여러 정체들. 그 다음 그에 따른 교육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번에 좀 잘라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전체적인 그 성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렸던 이상적인 그 국가의 모습은 일단은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사회나 유지하고 공멸을 피하기 위한 그런 구색 맞추는 정의가 아니라 진짜로 전체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분에 속한 사람들의 공감, 그러다 보니 약간 사회주의 비스무리하게 그 이상국가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그 폴리스들은 이때 당시에 그 그리스는 생사를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군사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좀 발상들이 지금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때 당시로서는 되게 놀라운 남녀 평등한 정치 참여, 능력만 있으면. 이건 지금 봐도 놀랍죠. 그죠? 두 번째, 이제 많이 이상하게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던 거, 처자 공유.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사회주의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근데 처자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상상할 게 아니라 그만큼
사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치자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이 진짜로 최선자가 통치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직업 간의 조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통치자들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소자공유가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뭐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희생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그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좀 노답이 되고 이상한 얘기가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체도 그렇고 또 국가에 대한 정의라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겪었던 그 시대를 그려봐야 돼요. 그 시대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시대 고민 속에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방안들을 낸 거고. 그래서 오늘은 국가는 어때야 하고, 정의란 무엇이며, 또 정체들, 각각의 정체들은 또 무엇이냐, 그리고 최선자가 다스리는 이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최선자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의 그 큰 틀까지를 보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죠 뭐. 조금 있다가 제가 하든지.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예, 또 뵙겠습니다.